삶과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면 I was resting on my couch. 나는 쉬고 있었습니다. on my couch. 내 의자에서, 내 소파에서 after a long day. 긴 하루 후에, 긴 하루를 마치고 내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is not easy.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면 동사 is가 있죠. 동사 앞부분이 다 주어인데 ing로 시작하는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동명사구 주어일 때에는 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의 수일치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고 도와주는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needy people이 나오는데 needy라는 단어는 need의 y가 붙어서 형용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비슷한 표현으로 people who are in need 혹은 그냥 people in need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it gives me joy.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앞에서 언급했었던 요 동명사 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 give라는 동사는 여기에서 4형식 동사라서 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물 목적어 먼저 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화자의 직업이 무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화자는 그 일을 통해서 힘들긴 하지만 약간의 사명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내용이 조금 반전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뒷부분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uddenly 갑자기 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은 all of sudden 이런 세 단어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the terrible noise from the apartment above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bove는 아파트먼트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위층에 아파트 위층으로부터 오는 아주 끔찍한 소음이 started again 다시 시작됐습니다. 층간소음을 겪고 있네요. I had heard that some thoughtless, inconsiderate mothers let their children ride bicycles and skateboards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까지 먼저 보면 여기 앞부분에 일단 시제를 주의를 해야겠죠. had heard 형태의 과거분사 시제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일이 과거인데 이 일을 겪기 더 전에 들었기 때문에 had pp를 썼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하고 대절이 시작되고 있고 몇몇의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그리고 considerate 하면은 배려 깊은인데 in이 붙었기 때문에 배려가 없는 그래서 생각 없고 배려 없는 엄마들이 하고 여기에서 또 사역동사 let their children ride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엄마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도록 허락한다는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these days 하면 요즘이라는 표현이죠. 집에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도록 허락하는 그런 아주 생각 없고 무분별한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I imagined what was going up there. 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엇이 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상상들을 하는데 소리로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상상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상상하는 걸 보면 위에서 좀 아이들이 있나?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나?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 picked up the intercom.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인터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여기에서 투부정사 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다시 한번 아파트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여기에서 agai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 전에도 최소 한 번 이상은 항의를 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아파트 관리자가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His voice seemed impatient. impatient 하면은 patient가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반대 의미죠. 이제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짜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eem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지난번 중간고사 대비할 때 1과에서 많이 나왔던 동사류에 속하는데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오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이라고 또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한두 번 연락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이 문제로 굉장히 이전에 여러 번 연락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도 또 이 문제로 연락하셨어요 라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관련된 것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Do you want me to tell her to be quiet? 라고 또 관리실 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want라는 동사는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대명사 me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는 아파트 매니저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의 me는 좀 편하게 매니저라고만 적어둡시다. 매니저가 하는 말이니까 Do you want me to tell her to be quiet? 여기에서 her은 upstairs 이웃 주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녀한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가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tell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tell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tell이라는 동사 다음에 tell이 뒤에 목적어 이제 헷갈리니까 옆에 적어보면은 tell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오형식 문장 구조를 취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부분 하라고 시키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가 대신 말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I hung up and waited. 이제 그 후에 나는 인터컴을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moment 하면은 곧, 잠시라는 뜻입니다. 곧, 잠시 후. 이제 아파트 직원이 위층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후 잠시 후에 My intercom rang. 다시 한번 내 수화기가 울렸고 인터컴이 울렸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The woman upstairs says 까지 일단 보기 쉽게 끊어본 다음에
She's being very careful. 그녀는 지금 매우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받으면 좋을 게 원래 우리 이런 비동사 부분은 진행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행형으로 I am happy, I am careful 이런 표현은 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문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특수한 경우에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진행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매우 조심하고 있어요. About the noise. 소음에 대해서. And she says she's sorry.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 hung up. 그리고 관리실 직원은 이제 수화기를 끊었죠. 그 다음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될까요? 약간 아직까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을 보니까 이제 화자가 굉장히 화가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Sorry, 미안하다고.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 as before? 여기에서 의문문이죠. 그래서 주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the annoying sound가 주어입니다. 사운드가 주어고 annoying이 사운드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이죠. 여기에서 이제 분사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정과 관련된 거는 뭐뭐 하게 하다 라고 본동사가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annoying이 되면 성가시게 하는 그리고 annoyed가 되면 이제 느끼는 거죠. 성가심을 느끼는. 자꾸 시옷을 쓰네요. 성가신, 피곤한,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여기에서 소리라는 명사는 성가심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annoying을 써야 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문장에선 annoying이 쓰였어 라고 일단은 외워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가시게 하는 소리는 wasn't, 뭐뭐이지 않았나? The same as before. The same as 하면은 뭐뭐와 같은 이라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뭐뭐와 같은 마찬가지인. 그래서 아니 이전과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비동사가 본동사인 경우에는 진행형을 잘 쓰지 않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in이 붙어서 요거 앞에도 나왔던 단어 배려가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왜 이렇게 배려가 없는 거야? 라고 화가 났어요. Since I was determined to end the matter once and for all. 여기에서 si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이래로 말고 두 번째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죠. 여기에서는 때문에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ince I was determined. determine 하면 원래는 결정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 형태. 그러니까 분사 형태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I was interested처럼 분사 형태의 형용사화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be determined to를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세트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determined라고 하면 뭔가 확고한, 굉장히 심지가 굳은 무언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be determined to는 세트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마음을 먹다. 로 해석하면 됩니다.
뭘 결정했냐면 to end the matter. 이 문제를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once for all. 요 수거적인 표현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once는 한 번에죠. 그리고 for all은 전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최종적으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끝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I grabbed. grab 하면 집어들다, 잡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병렬 구조 보면 grabbed and asked 이렇게 걸려 있죠. grabbed and asked. 나는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어서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여기에서는 또 매니저죠. 그 아파트먼트 매니저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했냐면 to connect me to apartment 909. 다시 한번 909호에게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말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거죠. 여기에서 me는 이제 말하고 있는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스피커라고 적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두근두근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층간소음이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After many rings, 이제 몇 번의 울림 끝에 A young woman's voice answered. 젊은 여성의 그런 그 목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I spoke strongly. 아주 나는 강하게 말을 했어요. Listen, I live downstairs. 나는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upstairs, downstairs 좀 특이한 거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upstairs, downstairs는 그 자체로 s가 붙긴 했지만 형용사 형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 형태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I live downstairs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Unfortunately, right below you. 좀 세게 말하네요. 불행하게도 바로 당신 아래층이에요. And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rudeness. 나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충분히 당신의 무례함에 대해서. 여기에서 표현을 한번 보면 had enough of 요 표현이 have enough of 하면은 이제 직역을 하면 충분히 뭐뭐 하다죠. 충분히 뭐뭐 하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무례함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에는요. Aren't there? 그렇지 않나요? 라고 여기에서 aren't there? 하고 부가의문문이 나왔어요. 우리 부가의문문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여기 there, are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으로 시작하면 부가의문문은 부정으로 시작해서 aren't there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의 아파트로부터 오는 이 소음이 까지가 주어. 이 소음이 has pushed me. 나를 아주 이끌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끌고 있냐면 to the point. 여기에서 to는 전치사 to입니다. 투부정사 to 아니고. 그래서 to the point 뒤에 명사가 왔죠. 명사가 왔고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냐면 하고 포인트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절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냐면 where I'm almost ill. 내가 거의 이제 아플 지경이 될 정도로, 내가 거의 병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지금 막 몰아세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lmos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almost는 주로 무엇과 비교를 해두면 좋냐면 most와 비교를 해두면 좋습니다. almost는 부사고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most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의미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지 명사가 아닌 대상을 꾸며주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앞에 나온 관계 부사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병이 날 정도로 아플 정도로 나를 밀어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성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다음 부분을 한번 보면 Look, responded the young woman. 반응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If I had had the ability myself, I'd have been quieter. 여기에서 좀 중요한 문장,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가정법 문장이에요. 가정법 문장인데 우리가 가정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었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두 가지를 섞은 혼합가정법. 이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나중에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의 사실을 가정하느냐? 이름과는 다르게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름이 굳이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인 이유는 if절에 들어가는 시제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로 한 단계 더 시제가 과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had pp를 따라서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법 형태의 문장은 뒤에 would 혹은 다른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동사가 있으면 이 부분 동사 원형 형태로 맞춰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have pp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혹은 그럴 수 없는데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이라는 걸 꼭 캐치를 잘 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이럴 수 있다면 이렇게 할 텐데를 그냥 직역만 한다면 진짜 능력이 있나? 뭐 진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맥락을 전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if I 한 다음에 had pp 부분에 had 그러니까 요 본동사도 have이기 때문에 had가 두 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만 있다면, 저 스스로 이런 능력만 있다면 여기에서 myself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제기대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했었는데 강조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략 가능한 게 강조용법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만 있다면 하고 여기에 would가 생략돼 있고 have been, w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가 오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조용했을 거예요. quiet 비교급이죠. 나는 더 조용했었을 거예요.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내가 단지 그냥 평범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In my own home?
나의 이 나만의 이 집에서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사, normally, 부사 형태가 쓰였다는 거. 왜냐면 move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부사가 move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내 집에서 내가 조금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ou've gone way too far with this. 당신은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지나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you've gone far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지나치네요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라는 의미로 강조할 때 too far 혹은 way too far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y to는 너무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네요. And I'm becoming nervous. 그리고 나는 점점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become이라는 동사도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은 잘 쓰지 않는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점점 긴장을 하고 있어요. Since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ince는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당신이 complain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같이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점점 긴장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Her voice became desperate. 여기에서 become도 마찬가지로 이형식 동사예요. 사실은 윗줄에 나오는 become도 마찬가지라서 become 다음에는 보어, 그래서 형용사가 왔죠. desperate 하면 절망적인. 이제 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인물들 간의 그런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뒷부분 가면 좀 반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공부를 할 때 학교 시험에서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어준 다음에 무언가를 묻지 않고 부분 이제 발췌해서 내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이 스피커의 심정은 어떤지,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캐치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성은 여기에서 헐이라고 하는 건 위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위층의 이웃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me to do? 당신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ant는 오형식 동사라서 want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나는 이제 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섰고 여기에서 a little이 straighter이라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허리를 쫙 펴서 이제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대방이 더 잘못을 한 것 같은데도 더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절망적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허리를 쭉 편 다음에 And I held the intercom. 나는 수화기를 이제 집어들었는데 붙잡고 있었는데 even more tightly. 더 세게 이제 붙잡았다. 여기에서 more tightly 하면 비교급이죠. 부사 형태의 비교급인데 우리 앞에서 중간고사 대비 때 정말 많이 했던 거.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인 even이 왔습니다. 비교급 수식. 앞에서 워낙 많이 해서 특히 추가 지문에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비교급 수식 가능한 부사는 even, still, much, a lot, far, by far 정도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very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었죠.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왜 very는 안 된다는 게 강조되냐? very는 이 형용사와 부사, 그러니까 2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very는 원급이랑 최상급을 수식할 수 있는데 가운데 낀 비교급만 수식할 수 없다는 거. 그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very는 안 된다는 걸 항상 강조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이제 넘어가면 이 문장만 봐도 이 화자가 굉장히 마음을 세게 먹고 좀 열도 받은 게 느껴지죠?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여기에서 make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그 다음에 my voice, 목적어, 그 다음에 calm and polite, 목적격 보어.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and 형용사가 왔다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살짝 받았지만 이제 차분하자, 릴렉스하자 하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I want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라고 이제 want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what은 things 혹은 the thing, things that 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선행사가 이제 굳이 써야 될 만한 정보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로 what을 줄여서 쓰는 그런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떠한 한 다음에 reasonable 하면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reason이 이유도 있지만 이유를 대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를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reasonable이라고 하면은 논리를 댈 수 있는,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치에 맞는 사람이 원할 법한, 그러니까 뭔가 상식에 맞는 그 정도를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이치에 맞는 사람이 원할 법한 그런 것을 원한다고요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for you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된 정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for부터 요 투부정사구는 요 자리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구로 이루어진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for 부분은 for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나오는 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당신이 to be understanding 조금 더 이해심 있고 그리고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ed 형태의 과거분사 쓰는 게 익숙한데 여기에서 이해심 있는 이라고 표현할 때 이해를 잘 해주는 이라는 형태의 ing 형태의 분사가 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considerate 또 이제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considerate 하냐 inconsiderate 하냐 뭐 patient, impatient 이런 류의 이제 형용사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 wish you'd been quieter. 나는 당신이 더 조용하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정법 문장이 쓰였죠.
앞에서는 if 가정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 가정법. 이제 사실 가정법 원리는 똑같죠. 우리가 하나 더 과거 시제를 씀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혹은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하는 것이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had been 형태가 왔어요. had been 형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서 과거에 대한 과거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하기로는 당신이 그때 더 조용했더라면, 과거에 더 조용했더라면 하고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화적으로는 그냥 지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장 형태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서 had been 형태가 쓰였다는 거 내신 준비할 때에는 이제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all,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irmly put the phone down. 나는 아주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How shameless. shame하면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죠. less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모르는 이라고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감탄하는 부분인데 우리 감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배우기를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how를 사용한 감탄문과 what을 사용한 감탄문이 있었습니다. how는 감탄하는 대상이 형용사예요. How beautiful 이런 식으로 how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오고 싶다면 이제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주어 그리고 동사가 뒤에 와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감탄문 what은 감탄하는 대상이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일 수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명사를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명사가 단수라면 당연히 어나 언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한 명사가 이렇게 보통 이어지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오는데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제 how를 사용한 감탄문이죠. 그래서 how shameless.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 동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굳이 쓰자면 이제 그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she is 뭐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를 수가 라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er rudeness. 나는 그녀의 아주 그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보던 표현이죠. cannot, couldn't stop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다음에 yet, 그러나 우리가 문장 맨 앞에 오는 yet은 그러나라는 뜻이죠. 아직이 아니라 yet은 위치로 파악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오면 그러나 문장의 맨 뒤에 오면 아직. 여기에서는 but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the wisdom,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냐면 that comes with age. 여기에서 말하는 age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까지가 주어라서 나이에 따라서 오는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교훈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교훈이 나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었냐면 하고 요 다음 부분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봤던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알겠죠? The angrier I became, 더 비교급
The more I needed to calm myself down and act carefully. 더 비교급. 우리 더 비교급 문장 중학교 때에도 많이 했었죠.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의미는 이제 많이 봐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날수록 나는 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더 calm, 더 차분하게 나를 이렇게 진정시키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배우게 됐대요. 내 나이가 이제 지혜로 알려준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비교급 문장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제 해석은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더 비교급 문장의 특징은 서술형으로 내기 굉장히 좋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이지만 답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깔끔한 문제이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는 거라고 생각해도 막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쌤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비교급 문장이 나올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문장으로 나눠서 평서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급 부분을 맨 앞으로 빼주기. 요거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이제 빼줄 때에는 더를 추가로 붙여야 하긴 하는데 더 비교급을 맨 앞으로 빼주기. 이제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문장을 조금 변형시키기 때문에 빠진 요소들이 중간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빠진 요소가 없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두 개의 평서문을 만든 다음에 비교급이 되어지는 부분을, 비교급 표현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덜을 붙여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뻔한 문장이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너는 더 똑똑해진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더 비교급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이제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평서문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주어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전체 문장을 봤을 때 너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you study, 더 열심히 한다, harder 이라는 문장이 될 거고 뒷문장은 너는 더 똑똑해진다. You are도 되고 뭐뭐 하게 된다라는 의미니까 뭐 become도 되고 동사 자유롭게 쓰면 될 것 같아요. smarter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비교급이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harder, smarter 이 부분에 더를 붙여서 맨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harder you study 더 smarter you become 하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이렇게까지 정성을 안 들이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적어도 몇 번은 요 방식대로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시험에서만 이렇게 풀려고 하면 또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방식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대로만 풀면 이 더비교급 문장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한번 당신이 내가 더 화가 날수록 나는 더 진정을 시키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to calm myself down일 때 이 myself는 calm down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입니다. 사실은 calm down이라는 표현은 그냥 calm down 하고 목적어 없이 쓰는 것도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장 구조상에서는 myself가 누구누구를 진정시키다의 의미로 타동사 자리에 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하다고 적어도 이 문장에서만큼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Suddenly, 갑자기 I remembered a pair of slippers. 내가 이제 딱 기억이 난 거예요. 한 쌍의 슬리퍼가 어떤 슬리퍼냐면 that I had received as a present but had not used. 여기에서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한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had received and had not used 이렇게 had PP 형태가 왔다는 거 병렬 구조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슬리퍼가 생각이 났습니다. A present, 선물은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To communicate,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라고 way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lippers could represent my suffering.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뼈 있는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이 슬리퍼는 represent, 나타내다. My suffering, 나의 고통을 나타낼 수 있고 at the same time serve as a constant reminder. 지속적인 그런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 문장이 조금 긴데 한번 잘 나눠서 보면 일단 end에서 한번 끊으면 되겠죠. end에서 한번 끊으면 되고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epresent and serve 이렇게 동사 1, 동사 2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부사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동시에 지속적인 그런 상기시켜주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serve는 뒤에 as가 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soften the sound of her steps. 그녀의 발걸음을 조금 더 약하게, 부드럽게 해줄. 그래서 여기에서는 to soften이, 투부정사 부분이 상기시켜주는 건데 뭘 상기시켜주는 거냐면 하고 리마인더를 꾸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 볼 때마다 아랫집 사람이 준 건데 발걸음 조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기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I'd teach her in this quiet way how to live with others as a considerate neighbor. 나는 가르칠 것인데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이 동사를 보면은 teach라는 동사 여기에서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사형식 동사로 쓰였고 요 사형식 동사의 사람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her. 그리고 in this way는 수식하는 형태로 이제 중간에 끼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직접적인 목적어는 뒤에 how to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how to 부분이 직접 목적어.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명사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투부정사 할 때 배웠는데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해석으로 판단하자면 사형식 동사는 뒤에 무엇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무엇을 해당되는 부분이 how to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as a considerate neighbor, 배려 깊은 이웃으로서 이거 처음에 딱 생각해내면서 처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싸움이 아니라 선물을 줌으로써 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 내가 이렇게 젠틀할 수가 이러면서 좀 감탄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뒷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